책 읽어주는 미즈놀. 주말에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112쪽입니다. 사이버트럭의 시장 가능성 그리고 우려. 2023년 11월 30일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을 남겼다. 첫째, 사이버트럭의 2025년 생산 목표는 25만 대다. 이는 23년 모델 Y의 유럽 판매 수와 비슷한 숫자이다. 이 말은 곧 25년까지 사이버트럭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굳이 왜 사이버트럭을 생산하는 걸까? 둘째,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하다. 일론 머스크의 확성 욕망이 투영된 것일까? 아니, 화성 욕망. 자동차 공학 차원에서 보면 최고의 안전한 차량을 설계하기 위해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트럭, 특히 픽업 트럭과는 질적으로 다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이야기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본다. 사이버트럭은 2025년 하반기까지 테슬라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사이버트럭 생산 설비 투자 증가로 테슬라의 전체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18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픽업 시장에서 사이버트럭이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도 의문이다. 듀얼 모터를 갖춘 사이버트럭 전륜 구동 모델의 가격대가 68,890달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리비안 듀얼 모터 모델인 R1T의 가격대는 73,000달러에서 시작된다.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셈이다. 사이버트럭이 양산될 경우 이하 사트로 표현하겠습니다. 가격 하락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68,890달러는 현재 시점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48V 아키텍처다. 이는 앞으로 생산될 테슬라의 25,000달러 중저가 차량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사트는 테슬라가 중저가 모델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둘째, 4680 배터리 적용이다. 4680은 모델 Y와 모델 3의 고급 사양에도 적용이 된다. 또한 차세대 중저가 차량에도 4680 배터리가 사용될 예정이다. 사이버트럭은 4680 배터리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는 마케팅 효과다. 사트의 독특한 샤시죠. 디자인 그리고 파워는 테슬라 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브랜딩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사트가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2025년까지 사트 전량 판매 가능. 먼저 픽업 트럭 시장의 의미를 간략하게 짚어보자. 2021년과 22년 기준으로 세계 픽업 트럭의 매출 규모는 약 1,840억 달러와 2,025억 달러 수준이다. 이 중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7%다. 그리고 중국, 태국, 유럽이 그 뒤를 잇는다. 다시 말해 픽업 트럭의 핵심 시장은 북미, 그중에서도 미국이다. 21년 매출 기준 미국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픽업 트럭이 차지한 비율은 14.3%다. 유럽의 0.4%, 중국의 2.2%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한편 전통 자동차 기업에게 픽업 트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포드의 경우 2021년 전 세계 매출 가운데 무려 20.7%가 픽업 트럭에서 발생했다. 수요 측면에서 시장의 규모는 어떠할까? 2022년 미국에서 픽업 트럭의 총 판매 대수는 1,375만 대 수준이었다. 테슬라가 2025년 사이버트럭의 생산 목표를 25만 대로 제시했고 24년에는 12만 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니 연간 판매 대수가 1,000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픽업 트럭 시장에서 독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테슬라의 사트는 2024년과 25년 전량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격 경쟁력 2025년부터 시장 경쟁력 강화. 앞서 언급했던 사트의 핵심 모델은 68,890달러의 전륜 구동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4년부터 7만 달러 미만의 전기 픽업 트럭에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보면 사트의 전륜 구동의 가격은 리비안과 유사한 수준이며 포드 F150 라이트닝 대비 약 2만 달러 정도 비싸다. 내연기관 픽업 트럭과 비교해도 사트 전륜 구동이 2만 달러 이상 높은 가격대다. 이런 배경에서 테슬라가 24년 사이버트럭 생산 목표를 약 12만 대로 설정한 것은 내부 생산 여건 측면에서도 시장 경쟁 환경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12만 대 이상 판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4만 달러 초반 가격대를 형성할 사트의 후륜 구동 모델은 2025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 후륜 구동 모델은 전륜 구동 모델에 비해 내연기관 픽업 트럭 대비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가 있다. 따라서 25년 사트의 생산 목표인 25만 대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소화할 수가 있다. 사트의 혁신 1대 48V 아키텍처. 1960년 자동차 전압은 6V에서 12V로 전환되었다. 이후 약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12V 아키텍처가 48V로 업그레이드되어 전체 차량에 적용되는 첫 번째 차량이 바로 사트다. 인포테이션 시스템, 라이트, 와이퍼 등 모든 보조 시스템에 12V가 아닌 48V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테슬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48V 아키텍처에서는 케이블의 두께만 변화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전자 부품 모두가 효율성을 4배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며 그 결과 일부 부품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48V 아키텍처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혁신이 적용되는 또 다른 차량이 테슬라의 25,000달러 중저가 모델 이른바 모델 2다. 사트의 혁신 2.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 사트는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차량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파격적인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트는 디자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차량인지도 모른다. 대체 사트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트는 특별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튼튼하며 가장 강력한 픽업 트럭이 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저렴한 생산 비용을 추구할 뿐이다. 사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차체, 즉 테슬라가 외골격이라고 부르는 차체의 구조이다. 차체는 길고 넓으며 앞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자동차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차체 디자인이다. 사이버트럭의 차체는 4.5cm 두께의 냉각 아변 300 시리즈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고 있다. 이 소재는 차량, 특히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아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너무 단단하고 강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거대한 화장지 롤과 유사한 코일 형태로 생산되는데 이를 반듯하게 풀어도 이전의 곡선 형태로 다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난다. 이런 어려움은 테슬라가 3년여 만에 사이버트럭을 출시하기까지 겪었던 생산 과정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23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사이버트럭으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말했을 정도다. 사트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매우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성형이 어렵다. 때문에 자동차 차체 패널을 생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탬핑 프레스가 무용지물이다. 스탬핑 프레스는 금형을 사용하여 성형하거나 절단하는 금속 가공 기계다. 그런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단단한 강철을 사용한 걸까? 방탄 효과를 위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탄 효과는 두꺼운 강철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사트는 전통 픽업 트럭과는 완전히 다른 보디, 즉 바디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꺼운 강철을 필요로 한다. 픽업 트럭의 대명사 포드 F150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금속인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한다. 전통 픽업 트럭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데 테슬라 사트는 무겁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여기서 사트의 차체 구조 설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픽업 트럭은 바디온 프레임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여기서 하부 구조가 픽업 트럭의 구조적 핵심이고 차체와 적재 공간은 그저 하부 구조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차체는 차량 구조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셈이다. 픽업 트럭의 견인력은 이 프레임에서 나온다. 세계 최고의 픽업 트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테슬라는 어떻게 이 유니바디 원리를 개선할 수 있었고 어떻게 더 강력한 트럭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냉간 아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두꺼운 판금에 있다. 이 소재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실제로 차량에 추가되는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다. 즉 사트의 안정성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즉 외골격에서 비롯된다. 한편 스테인리스 스틸을 접어야 하는 경우 굽힌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적게 접어야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사트의 차체 디자인이 상자각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보면 사트는 삼각형 모양이다. 이 삼각형 또한 우연히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보다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기존 픽업 트럭
디자인에서 강철 빔을 없앨 수가 있었다. 일부의 테슬라 주가 전망에서 분석한 것처럼 사트의 양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테슬라의 사트는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델 Y와 같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테슬라는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약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5만 대는 2023년 모델 Y의 유럽 판매량 수준에 그친다. 픽업 트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미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틈새 제품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싼 사트의 가격도 대중화의 걸림돌이다. 대부분의 구매자가 원하는 전용 구동은 68,890달러에서 시작되지만 다양한 사양을 갖출 경우 8만 달러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후륜 구동의 모델은 2025년에서야 출시될 예정이다. 그 사이 사트는 이미 2023년 테슬라의 실적에 부정 영향을 미쳤다. 가격 인하로 인해 테슬라의 총 마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펙스는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재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트의 생산을 취소하지 않았을까? 테슬라의 장점은 단순함, 규모, 속도에 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성공은 모델 3와 모델 Y 생산 플랫폼의 급진적인 단순함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강점은 실제로 기존 자동차 업계가 테슬라를 두려워하고 모방하게 만든 지점이다. 테슬라의 단순함, 규모, 그리고 속도는 테슬라의 뛰어난 엔지니어 문화, 그리고 혁신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자동차 사업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혁신 기능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48V 아키텍처,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컨트롤러의 무선 연결 확대, 4680 배터리 등 사이버 트럭 생산 프로세스에서 얻은 많은 다수의 기술 혁신은 이른바 새로운 모델 2로 연결이 된다. 또한 사트의 혁신은 그 자체로 테슬라의 브랜딩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많은 부분 첨단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슬라의 혁신 브랜딩을 표현하고 있는 사트는 테슬라 차량 전체 판매 증가뿐 아니라 폭넓은 테슬라 개인 주주의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어드리는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